2024년 2월 14일 현재 서울 개인 택시 시세 9,650만원. 벌써 이 시세가 형성된 지도 몇 달이 지났는데요. 아니 이거 1억원 돌파는 쉽지 않을 듯? 서울 개인 택시값 1억원 간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경기 최악이던데 그러면 면허값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 상황은, 특히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죽을 것 같은 정도래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하다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식업, 유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택시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택시도 타격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 서울 개인 택시가 9,600만 원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개인 택시는 힘들면 그만이지만 밖은 전쟁터예요. 너무 힘듭니다. 나가는 돈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두 번째, 어차피 택시를 팔고 밖으로 나가봤자 할 게 없습니다. 요즘에 개인 택시 팔고 밖에 나갔다가 할 게 없어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라고 해요. 이것도 개인 택시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택시를 팔고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개인 택시를 했던 기간이 5년이 넘었으면 1년 유예 기간이 있고요. 5년 이내에 양도를 하셨으면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61세가 되지 않으면 5년 내에 팔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차차 이어질 내용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현재 불황이 피부로 와닿는 가운데 코로나 때보다 심하다라는 글, 그리고 폐업, 인증 이런 글들이 커뮤니티에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 코로나 때도 버틴 가게들 요즘 줄줄이 폐업 중. 코로나 시국엔 뜨내기 손님 많은 유흥가 쪽 가게들이 줄 폐업을 했다면 요즘엔 주택가에서 동네 단골로 오래 장사하던 탄탄한 가게들마저 문을 닫더라. 내 단골 횟집, 초밥집 사라져서 슬픈 와중에 뭔가 섬찟하더라. 제가 사는 동네 가까운 곳 서울 번화가마저도 코로나까지 버틴 10년 넘은 가게들까지 다 문 닫고 있어요. 제가 알바하던 시절 늘 잘 나가던 식당도 평소 저녁 때가 피크인데 요즘은 늘 텅텅 비어 있다고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다고 하네요 라고 하면서 폐업한 가게들이 쭉 올라왔죠. 폐업했거나 정보가 없는 장소입니다. 망원동 폐업했거나 정보가 없는 장소입니다. 전주 폐업했거나 정보가 없는 장소입니다. 종로구 익선동 잘 나가는 가게들. 예전에 잘 나갔었는데 재방문하려고 손님들이 갔더니 폐업된 곳이라고 해요. 간판이 바뀐 곳들도 너무 많아서 불황이 피부에 와닿는다라고 하죠. 그럼 지금 택시는 어느 정도로 손님이 없느냐? 출근 시간에는 괜찮아요. 야간 택시가 문제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일찍 귀가를 하면서 지갑을 닫았고요. 집으로 갈 때 버스나 지하철로 갑니다. 원래 1, 2월이 불경기인데다가 명절을 전후로 지갑들을 꽁꽁 닫았습니다. 게다가 택시의 주 소비층들은 20대와 30대 젊은 층들과 여성 고객들인데요.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알바나 일용직으로 살아가던 이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택시를 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있어요. 서울의 경우에는 홍대에 나오는 인원들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홍대는 평일에도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늘 인원이 북적북적했던 곳인데 평일과 주말에 홍대를 나오는 젊은 층들의 인원을 보면 정말 확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주말 심야 피크 시간에도 홍대에서 빈 차들을 정말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친구들도 유흥가로 안 나오고 택시도 많이 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택시 수요는 대기업들이 운집해 있는 강남과 종로, 법인카드를 열심히 써주시는 이런 충성 고객님들이 계신 곳은 그나마 낫습니다. 이 외에는 집으로 갈 때 버스를 타거나 외식, 쇼핑 등 불필요한 곳에 쓸데없는 지출에 지갑을 닫았습니다. 어제는 제가 근무하면서 봤는데 새벽 1시에도 사람들이 걸어 다닐지언정 택시는 타지 않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풍경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택시는 양반입니다. 월세 없죠.
직원 인건비 없죠. 퇴직금 없죠. 그냥 손님 없으면 들어와 버리면 되니까 그나마 개인 택시는 손님이 없어도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시행되고 있는 기후 동행 카드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동행 카드로 인해 택시에는 큰 타격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택시와 버스의 애매한 경계선에 있던 수요들에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개인 택시 면허값이라는 것이 일종의 권리금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높은 곳들은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개인 택시 값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택시들이 많아서 장사가 안 되거나 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전국 최고 수준의 화성 지역과 전국 최하 수준의 대구 지역의 면허 갭 차이는 약 1억 5천만 원 차이입니다. 수입 차이가 얼마가 나시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보다 개인 택시 시세가 더 올라가면 좋은 사람들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일 테고 지금보다 개인 택시 시세가 떨어지길 바라는 거는 입문 예정자들이겠죠. 그러면 기존에 택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보다 개인 택시 시세가 더 올라가고 조건이 더 좋아지려면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감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연적으로 감차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면허 취소, 특히 음주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려면, 쉽게 말해서 팔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되는데요.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젊은 감각의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 만한 곳, 넉넉한 자본금을 보유한 곳, 개인 택시의 모든 것, 개인 택시 양수양도는 역시 현대택시미터. 김민호 부장 010-3902-5855.